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나이 차이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66, 신부는 겨우 15이었죠. 50년이 넘는 차이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할아버지와 중학생의 결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훗날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나라 전체를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5살 소녀가 어떻게 조선의 실권자로 군림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45년 가을, 충청도 지역의 한 양반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김한구, 어머니는 원주 원씨였고 본관은 경주 김씨였습니다. 경주 김씨는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김한구의 집안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벼슬길에 나가기보다는 학문 연구에 전념하는 선비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 집안에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김한구의 고조할아버지가 효종 시절 강빈의 신원 회복을 주장하다가 장살당한 김호욱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김한구의 팔촌 형제인 김한신이 영조의 딸 화순옹주와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던 셈이죠. 소녀는 경주 김씨 가문의 전통 속에서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학문을 익히고 예의 범절을 배우며 조용히 성장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1757년 운명을 바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성왕후와 함께한 세월이 40년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조선의 왕에게는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영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왕 숙종의 유지를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후궁 중에서 왕비를 책봉하지 않고 반드시 간택으로만 뽑겠다는 뜻이었죠. 숙종은 장희빈 사건 이후 궁중의 암투를 막기 위해 후대 왕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1759년 6월 전국적으로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처녀들의 명단이 올라왔고 그 중에는 14살 김한구의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간택장에는 수많은 교수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백발의 66살 영조가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영조는 교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산이 깊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바다가 깊다고 했습니다. 모두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었죠. 그런데 김한구의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영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산이나 물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이 깊다는 의미였습니다. 14살 소녀의 입에서 이런 통찰이 나오다니 영조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다른 교수들은 모란 꽃이 아름답다, 장미가 아름답다며 화려한 꽃 이름을 댔습니다. 김한구의 딸은 또다시 남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목화꽃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솜을 만들어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꽃이니 가장 아름답지 않겠냐는 논리였죠. 영조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실용을 중시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영조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66살 영조와 15살 김씨의 결혼이었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51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김씨의 할아버지 김선경이 아직 생존해 있었는데 영조보다 5살이나 어렸다는 점입니다. 3위가 장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1735년생이었습니다. 새 왕비는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은 1752년생이었는데 새 왕비는 자신보다 고작 7살 많은 세손의 할머니가 된 셈이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이 차이의 왕비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궁 초기 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궁녀들이 새 왕비의 옷 치수를 재려고 무심코 돌아서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순간 정순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네가 돌아서면 될 것을 감히 누구더러 돌아서라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은 벌벌 떨었고 이 일화는 순식간에 군중에 퍼졌습니다. 겨우 15살이지만 왕비로서 위엄을 세울 줄 아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영조는 정순왕후를 각별히 총애했습니다. 어린 왕비는 총명했고 조신했으며 왕실의 법도를 잘 지켰습니다. 1767년에는 경복궁터에서 친잡례를 주관하기도 했는데 이는 선조시대 이후
300년 만에 부활한 의식이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셈이죠. 다만 정순왕후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조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62년 궁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비극이었죠.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는 18에 불과했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훗날 많은 이들이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정순왕후는 너무 어렸고 궁중에서의 입지도 미약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모화변 당시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상의했지 정순왕후와는 논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는 18살 소녀가 무슨 권력으로 세자를 제거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자가 죽으면 왕실에 혼란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사건에 거의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죠. 이모화변 이후 세자의 아들인 세손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조카뻘인 세손을 보살폈고 정조는 어린 할머니 정순왕후를 의외로 신뢰했습니다. 정조 시절 홍인안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막으려 할 때 정조는 정순왕후를 찾아가 홍인안의 말을 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정조는 정순왕후를 믿었던 것입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살의 나이였고 51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고 정순왕후는 31살의 나이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큰 어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정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외척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고 영조 말년에 권력을 휘두르던 외척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날은 정순왕후의 친정에도 향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는 영조 때 남당을 이루어 세력을 확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자 처음에는 한성판윤을 제수받았고 홍인안과 정호겸을 탄핵하는 데도 동참했습니다. 정조를 도와 선왕 때 권신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인안과 정호겸에 대한 처분이 끝나자마자 정조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정조는 김귀주를 흑산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김귀주가 해경궁 홍씨에게 무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김귀주가 영조 때 외조부 홍봉환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해경궁의 친정아버지를 공격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정순왕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뻘 되는 왕에게 친오빠가 먼 유배지로 끌려간 것입니다. 1786년 김귀주는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순왕후와 정조의 관계는 미묘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정조는 할머니의 세력을 견제했고 정순왕후는 손자 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은원군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정순왕후는 대신들을 시켜 처벌 상소를 올렸고 정조는 단식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록 기록을 보면 둘의 관계가 극도로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조가 할머니로서 그녀를 극진히 봉양했다는 기록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 역시 정조를 잘 대해주었다는 내용들이 남아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정조가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정순왕후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조가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겨우 48살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정조의 아들 순조가 즉위했는데 나이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왕실의 큰 어른인 정순왕후가 대왕 대비로 승격되었고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의 나이 55, 그녀 앞에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정조가 죽은 다음 날부터 정순왕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업문 교지를 내려 정사를 시작했고 10월 4일에는 좌의정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좌의정에는 이시수를 앉혔는데 모두 노론 벽파 인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국상 중에는 모든 정사, 특히 인사 조치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영의정 이병모가 청나라 사신으로 가 있어서 공석인이 채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진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정조 시대의 인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조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측근 홍국명과 정민씨의 관작을 추탈했습니다. 서용보, 김희재, 김희교, 김희익 등을 처벌했고 윤회님은 권세를 농단했다는 이유로 사사했습니다. 정조가 제외하고 있던 당시 급성장한 남인 세력과 소론 그리고 노론 시파들을 숙청하기 위해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신유박해를 일으켰습니다. 1801년 1월 10일
정순왕후는 천주교 엄금령을 내렸습니다. 정조는 천주교를 묵인했습니다. 정악이 밝아지면 사악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순왕후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주교는 무부무군의 일륜지구였습니다.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위험한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천주교 탄압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명분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남인 세력이 많았고 정조 시대에 크게 성장한 남인들을 제거하고 싶었던 정순왕후와 벽파에게 천주교 탄압은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신유사옥이 시작되었고 전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잡혔고 초대 교회 창설자들인 이승훈과 정약종이 체포되었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 윤원군이 처형되었고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도 사형당했습니다. 정조가 설치했던 장용령은 폐지되었습니다. 300여 명이 처형되거나 옥사했고 정조가 24해 동안 쌓아올린 탕평 정치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왕의 유지를 기하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정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고 벽파가 득세하면서 남인과 시파는 숨죽였습니다. 정순왕후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1804년 2월 9일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에서 물러났습니다. 순조가 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순조는 15살이 되어 성인으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순조의 뒤에는 새로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조의 장인 김조종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였죠. 정조는 죽기 직전 순조의 왕비를 간택했는데 바로 김조순의 딸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순왕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안동 김씨를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자 김조순이 움직였습니다. 벽파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정순왕후의 측근들이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정순왕후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지 6달 만에 정순왕후는 다시 수렴을 치고 정사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순조를 시켜 대신들을 불렀지만 정작 정순왕후는 순조 뒤에 수렴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좌의정 이시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순왕후의 지난 4년간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하시는 일이 이치에 맞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성상께서 하실 것이니 수렴하지 말라고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소론이었던 이시수조차 정순왕후의 재수렴을 반대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805년 2월 12일 정순왕후가 창덕궁 경춘전에서 승하했습니다. 61살의 나이였습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허망한 말년이었죠. 정순왕후의 시신은 영조가 잠든 원릉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안에 있는 능입니다. 66살 노인과 결혼한 15살 소녀는 결국 그 노인 곁에 묻혔습니다. 51살 나이 차이로 만난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누워있는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혹독하게 평가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되돌렸다고, 신유사옥으로 300여 명을 죽였다고, 벽파의 영수로 당쟁을 격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15살에 66살 노인과 결혼해야 했던 소녀, 자식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했던 여인, 손자뻘 왕에게 친오빠가 유배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할머니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오빠를 죽였고 정조가 친정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정조가 쌓아놓은 것들을 정순왕후는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 태어나 왕실에 시집와서 권력의 중심에 섰던 한 여인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정순왕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수렴청정을 하며 행했던 여러 정책들이 알고 보면 정조를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었고 정조의 정책을 모조리 엎어버린 것도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정순왕후가 신유박해를 주도하긴 했지만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제어했고 서론과 시파 관료들도 조정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았기에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면서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용령을 폐지하고 규장각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정약용조차 이들의 폐해를 인정할 정도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물러난 후 세도 정치로 나아간 이유가 안동 김씨 세력이 벽파 세력을 치면서 안동 김씨가 조정을 장악하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버린 순조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훗날 수렴청정을 했지만 안동 김씨 가문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순원왕후에 비하면 정순왕후의 정치력은 뛰어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녀에 대한 평가는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나라를 망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망해가던 나라를 그나마 지킨 멱얼이었을까요? 15살 어린 나이에 궁으로 시집와서 어린 나이에 왕실 최고 어른이 되고 온갖 정쟁 속에 뛰어들어 순탄하지 않았던 삶을 산 정순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